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8일 한국 시간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일스와의 9월 A매치 첫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8위 한국은 웨일스 35위를 상대로 고전했다. 수비 리더 김민재는 지난 3월 콜롬비아 2대2 무승부, 우루과이 1대2 패배 두 경기로 클린스만 감독 축구를 경험한 뒤 6월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빠지면서 페루, 엘살바도르전은 치르지 않았다. 웨일스전을 통해 조금 더 진화하는 축구를 경험했다. 김민재 자체의 신분 변화도 있었다.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경험을 쌓고 다양한 공격수를 만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괴물인 김민재가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하다. 웨일스전에서는 2명의 공격수를 막았다. 웨일스는 선발로 5,500만 유로, 785억 원의 토트넘으로 이적한 존슨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민재의 강력한 대인 방어에 막혀 후반 시작과 함께 196cm의 장신 키퍼 무이 AFC 본머스와 교체됐다. 존슨은 전방에서 볼을 잡으면 슈팅을 시도하려 했지만 각을 잡은 김민재의 움직임에 봉쇄당했다. 특히 전반 32분 존슨이 볼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가려던 순간 김민재가 살짝 몸만 틀었다. 존슨은 넘어지며 고통을 호소하며 심판의 인정을 받았지만 속지 않았다. 김민재는 몸을 치며 웃고 넘어갔다. 후반 웨일스는 무이의 높이를 활용하는 축구를 대놓고 했다. 그렇지만 김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승현과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웨일스의 공세를 차단했다. 강력한 몸싸움에 공간 장악력이 있어 무실점이 가능했다. 김민재는 선수들도 유럽의 원정으로 와서 하는 것은 오랜만이다. 유럽 원정은 어렵지 않나. 실점하지 않은 것은 좋게 생각한다.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다음에는 이겨야 한다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유럽파는 이동 거리와 시차 적응 부담을 덜었지만 반대로 K리거는 부담을 안고 싸운다. 그래서 더 승리가 절실했지만 무실점이라는 절반의 성공을 수비수 입장에서 손에 넣었다. 그는 승리 가뭄 해갈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우리만의 경기를 해야 한다. 감독님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보여줘야 한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분발은 하고 있지만 부담은 갖고 있지 않다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끼워 넣고 있는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새로운 동료들이 많아 김민재 스스로도 적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당연히 월드컵 끝나고 3월에 왔고 6월에는 빠졌다. 선수가 많이 바뀌었다. 맞춰가는 시간이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며 가까이는 11월 예정된 2026 북중미 월드컵,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최적의 합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웨일스의 로페이지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 31 토트넘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친 것에 만족했다. 웨일스는 8일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A매치에서 0대0으로 비겼다. 웨일스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이 35위로 한국 28위보다 낮다. 여기에 유로 2024 조별 예선 탈락 위기에 5군을 내보내며 몸을 사렸다. 하지만 유효 슈팅이나 위협적인 장면은 훨씬 많이 만들어냈다. 경기 후 페이지 감독은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했다며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웨일스전 직전 치른 EPL 벌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폭발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중앙 프리롤로 그라운드 구석구석을 누비며 날카로운 슈팅도 몇 차례 선보였다. 페이지 감독은 한국과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라트비아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경기에 의미를 부여했다. 웨일스는 오는 10일 라트비아와 유로 2024 예선 경기를 치른다. 조 2위까지 들어야 본선에 오르는데 웨일스는 현재 D조 5개 팀 중 4위로 처져 있다. 이날 한국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조규성이 포진했고 이재성, 손흥민, 홍현석이 뒤를 바쳤다. 황인범, 박용우가 중원에 포진했고 사백은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가 짝을 이뤘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가 꼈다. 이에 맞선 웨일스는 5-3-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존슨, 브로드헤드가 투톱으로 나섰고 안파두, 윌슨,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500은 윌리엄스, 데이비스, 메팜, 로든, 로버츠가 호흡을 맞췄다. 골문은 워드가 지켰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에 도전하는 한국이었다. 3월 A매치 기간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선 선수들을 위주로 명단을 꾸려 콜롬비아, 우루과이와 맞붙었지만 1무 1패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클린스만호 일기가 출항한 6월에도 페루,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유럽 원정을 떠나 유럽 국가와 만나는 이번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진을 모두 유럽파로 구성했다. 덴마크 무대에서 초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트윌란 소속의 조규성이 최전방에 위치했고 이제는 월드클래스인 토트넘 풋스퍼의 주장 손흥민, 마인츠의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재성, 헨트에서 조금씩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한 홍현석이 뒤를 바쳤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결정력이 아쉬웠다. 90분 동안 4번의 슈팅밖에 시도하지 못했고 유효 슈팅 역시 한 차례에 그쳤다. 웨일스는 11번의 슈팅을 날려 유효 슈팅 사회를 만들어낸 것과 대조적이었다. 선발 공격진들 중에서는 손흥민이 3번의 슈팅을 날렸다. 그중 전반 39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슈팅이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다. 조규성은 얼마 전 부상을 당했고 최근에서야 다시 경기를 뛰기 시작했다. 완벽한 컨디션도 아니었고 릴스의 500에 막혀 고전했다. 홍현석이나 이재성 모두 슈팅을 올리지는 못했다. 물론 선수들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속팀에서 보여준 좋은 활약이 대표팀 발탁으로 이어졌다. 조규성은 시즌 초반 리그 6경기에서 3골을 기록 중이고 이재성도 1골을 넣었다. 홍현석은 A매치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다. 이 기세를 웨일스전까지 끌고 오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이 각자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선수들을 배치했는지가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다. 손흥민은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그리고 3월 A매치 기간에도 투톱 혹은 2선 공격형 미드필더 뛰며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에게 프리롤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홍현석을 측면으로 돌렸다. 물론 홍현석이 측면을 소화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좌측 윙백, 좌측면 미드필더로도 몇 차례 출전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이번 경기주로 뛰었던 우측이 아닌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이강인이 있었다면 선수 구성과 배치가 조금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최근 근무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의문이다.